비트코인 결국 다시 한 번 더 저점 갱신하려 내려갑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은 장기화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회복장을 찾기 위해서는 이 본격적인 유동성들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방향성에 대해서 무리한 베팅을 걸었다가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휘몰아치는 변동성 속에서 우리의 계좌도 같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아닌 결국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어디이고 이 진짜 잡아낼 수 있는 인생 타점이 어디인지 그것들을 미리 함께 찾아내는 눈이 필요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걸 놓치시는 분들과 이것들을 기준으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조망 트레이더 김세입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은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지게 되었는데요. 자, 따라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진짜 인생 타점은 어디인지 그 모든 것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온 저를 위해 응원하시는 마음 가득 담아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일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오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비트코인이 이 골든존에 무너뜨리고 완벽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추세 역시도 빠르게 꺾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숏 포지션 잡아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볼 수 있는 4시간분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까지 그에 따른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유가에 대한 문제들이 다시 한 번 더 불거졌고 이 근본적인 리스크들이 훨씬 더 심화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왔었던 60에서 58K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깨뜨리는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섣불리 방향성에 베팅할 수 없는 이유들,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로는 이 구간 자체가 손익비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숏 포지션을 길게 유지하고 있다가는 지금처럼 요동치는 변동성 장세 속에서 오히려 계좌들이 같이 함께 흔들리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도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같이 함께 이야기를 드렸었죠. 결국 지금 나오고 있었던 반등세들에 우리가 속아선 안 되는 이유들, 그저 기술적인 자리에서 일어났던 반등일 뿐더러 이 반등이 발생했을 때 역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이 일어났던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비트코인이 상단에 쌓여있는 저항들을 한 번에 돌파해내기에는 유동성들이 훨씬 부족한 상태다라고 설명드렸고, 따라서 단기 고점 빗각 부근인 69.2K 부근을 넘겨내지 못하는 이상 우리가 지금 나오는 상승분들 굳이 지금처럼 손익비가 나쁜 자리에서 따라갈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댓글에도 제가 급하게 다시 한 번 더 이에 대한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스터디룸 통해서는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저항 맞는 거 확인되었을 때 저희가 바로 이 자리에서 숏 타점 잡아서 함께 진입을 진행했고, 1차 목표가 웨지 패턴의 하단선, 2차 목표가 골든존에서 전량 익절하게 되며 현 구조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기준선들을 가지고 움직여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영상에서 우리가 구조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이 반응들을 같이 체크해줘야 이게 진짜 기회로 우리가 잡아가도 되는 건지, 이건 일단 조금 더 관망해야 되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판단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으로는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면은 기본 3-4시간들이 그냥 훌쩍 지나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밀착 대응이 확실히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실시간 관점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룸 통해서 메모장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구경하실 수 있게끔 바로바로 남겨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보고 있는 실시간 관점은 어떠한지, 이 안에서 어떤 실시간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 나도 함께 좀 구경하고 싶다 하시는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클릭해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 모든 인사이트들 한 번에 보실 수 있게끔 제가 다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먼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한 번 더 정점을 갱신할 수밖에 없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러한 분석 내용들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셔야겠죠. 따라서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 함께 같이 확인해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일목구름대, 이 굉장히 두꺼운 일목구름대를 결국엔 돌파하는 듯 싶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구름대를 따라서 흘러내리게 됐고, 또 한 번의 돌파 시도가 이루어졌던 것들은 사실이지만 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발생하고 있는 악재들이 훨씬 더 커지게 되자 비트코인은 결국 일목구름 하단의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들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 물론 일목구름 하단 근처에 이 날봉 기준의 일목구름뿐만 아니라 내시간봉 기준의 FVG라든지 여러 가지 저항들이 함께 겹쳐 있는 것들은 사실이지만 일단 이것조차라도 뚫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걸 뚫어낼 만한 유동성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가벼운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세력들이 남아있던 물량들 역시도 한 번에 털어내게 되고, 이 모두가 공포감에 빠져서 이제 비트코인에 정말 들어가기 두렵다 하던 그 시기에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 번 더 가격을 끌어올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게 된 건데요. 자, 그에 대한 예시로 우리가 2021년도의 흐름 같이 함께 넘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2021년도에도 어떠한 흐름들 눈에 보여주고 있죠? 이때 당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발발되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던 당시에 이 주봉 기준의 RSI가 과매도 구간에 돌입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매도 구간에 돌입했던 이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얼마 반등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당시에도 거의 한 40-50%의 반등세는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흐름 발생했죠? 과매도에 돌입했던 당시보다 가격의 저점을 훨씬 더 낮추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RSI의 저점은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게 됐고, 이렇게 상승 시그널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이젠 진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못할 거야 하는 공포감들이 시장 전반에 조성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트코인은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저희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 넘어와서 같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들이 발발된 이후에 쭉 떨어지고 있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을 달성하게 되면서 이 주봉 기준의 RSI 역시 과매도 구간에 돌입하게 됐지만 이 이전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면은 이 상승을 암시하는 시그널들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현재 21년도 그리고 26년도에 흘러오고 있는 이 흐름상의 패턴 역시도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고, 결국에는 전쟁이라는 이슈가 발발된 이후에 나왔던 흐름들 역시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같이 함께 움직여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따른 것들을 프랙탈 흐름들을 같이 함께 적용을 해본다면은 결국에 지금의 비트코인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저점들을 낮춰내서 하방에 쌓여 있었던 유동성들을 정리해내고 이 시장 참여자들의 공포감이 극에 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차트가 상승 시그널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전쟁 리스크 해소되지 않았고 이 유가에 대한 문제들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훨씬 더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 물론 비트코인이 딛고 일어설 자리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대상승이 일어나기에는 이 지금 악재 속에서 그만한 유동성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들 크게 몰아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개미들의 혼란들을 이루어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또 한 번의 저점을 낮추게 돼서 이 모든 유동성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상승 시그널들을 만들어내서 그때서야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날봉 차트 같이 넘어와서 함께 보시면은 결국 이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 구조가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전에도 플래그 패턴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패턴의 기대만큼의 하락분이 동일하게 등장했던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하락이 일어나기 직전 다시 한 번 더 플래그 패턴들을 형성해내고 현재 그 플래그 패턴 하단선의 저항을 맞고 또 한 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기대만큼의 하락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인생 타점은 현재 주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SMA 200선 그 부근이 자리 잡고 있는 부근이자 이 전저점도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부근 60에서 58K
4K대에서 비트코인에서 또 한 번에 우리가 큰 기회들을 노려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는 최악까지도 고려는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지지들이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플래그 패턴의 기대 하락분을 전부 다 채우러 내려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8K 선이 깨지게 됐었을 때 우리가 노리던 큰 인생 타점들 빠르게 폐기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구간들 49K대 구간 뭐 정말 최악으로는 40K까지도 생각은 해줘야 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려가는 것들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 그리고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들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될 것들은 장기적으로 내가 큰 배팅을 걸어볼 자리들은 60에서 58K 이 구간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가 이 변동성들 흐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기준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 나는 인생 타점이 다가오기 이전 단기적으로 나오는 구간들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의 기회 잘 붙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간절한 마음 가득 담아서 댓글로 기회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고요. 자, 앞선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국 골든존이 무너진 이후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락의 목표가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하단선까지 가격이 내려왔다. 지금은 하단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이루고 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1시간봉 기준의 헐밴드 중심선이 있는 부근 이 부근인 67.3K까지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정적인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롱타점 잡아서 중단선까지 단기적인 목표가 설정하고 이 짧은 구간 속에서 기회를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결국 지금 악재적인 리스크가 커졌다 보니 다시 한 번 더 이 중단선에서 꺾여 내려올 확률들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부근에서 저항들을 안정적으로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포지션들 스위칭해서 또 한 번의 하락 흐름들 우리의 기회로 바꿔내서 따라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지 테스트가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못한 채 결국 이 하단선마저 무너뜨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나눴던 관점들 깔끔하게 폐기해 주시고 이 저항이 확인되었을 때 숏 잡아서 2차적인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다? 하단에 있는 고점 빗각 부근인 65.3K 부근 그리고 이 자리 무너지게 되면은 현재 날봉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헐밴드의 하단선 그 부근인 대략 63K대까지도 중기적인 하락분은 저희가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희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기준선 다시 한 번 더 메모해 두면서 이 차트로도 같이 보면서 체크하고 싶은데 영상만 보면서 이러한 지지저항 구간들 똑같이 따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지지저항선들 그대로 복붙할 수 있는 복붙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 현재 하방 압력들이 또 한 번 크게 작용한 만큼 인생 타점이었던 60에서 58K 이 시나리오들을 기점으로 결국 이 자리에 내려오기 이전까지는 단기적인 기준선들 안에서 이 구간에서 나오는 변동성들 짧게 발라먹고 이 흐름들을 타이트하게 쫓아가줘야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함께 살펴봤었던 시나리오들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 부탁드리면서 이 영상 보시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편하게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실전에 도움될 수 있는 분석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